안녕하세요. 도당동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자 연구원장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시설, 단체 현황과 과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는 장애인 직업자율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일반 지역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 내 고용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천에는 보호자업장 3군데하고 저희처럼 이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사업장 한 군데 이렇게 총 4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주요 생산품은 부천시 종량제 봉투 저희 시설에서 한 80%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화 및 5개 광곡물, 그 다음에 외주 인가공 등 이렇게 총 49명의 현재 근로장애인분들하고 종사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로장애인분들은 중증장애가 총 80% 정도, 40명 정도가 중증장애인분들이고 격정장애인 8명, 비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은 한 분은 저희들 종량제 만드는데 인쇄 쪽에 기술자가 좀 필요해서 비장애인 근로자 한 분 계십니다. 장애 유형 보시면 지체장애인 14분, 발달장애 19분, 청각장애 7분, 정신장애 3분 등 기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한 8가지 정도의 장애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한 3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10명 정도 더 중증장애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사실은 가장 큰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역설적이게도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최저임금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당연히 이런 정부의 성장 주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에 따라서 보완적인 정책도 필요한데 아직 보완적인 정책들이 마련하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좀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료에 있지만 저희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사업장하고 동일한 근로기준법과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장애인들 인건비 1억 2천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라면 순매출이만큼 올라야 되고 내년도 지금 800여 원 오른 걸 예측하면 내년도는 또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만 1년 사이 인건비가 2억이 오르는데 사실은 저희들 중증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생산성을 그렇게 단기간에 또 이렇게 임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번째 과제로 말씀드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원래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사업장은 30명 이상 근로사업장에서 해당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올 7월달부터 소급조정에서 지원됐는데 그것도 7월 1일부터만 지원된다 해서 원래 저희들 인건비 1억 2천 올랐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2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예측해보니까 인건비 8천만 원 오르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한 3,500만 원 정도 채 50%도 안 되게 일자리 안정 지원받는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도 임시적인 조치이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럽고 이런 직업자율 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업자율 시설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하면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 일반 사업장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에는 이런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시설 시설의 직무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임금 인상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좀 시설 유지만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 근로하신 장애인분들 급여는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줄 수 없습니다. 100% 저희들 수익금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냥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라든지 기타 퇴직금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하고 분명히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및 임금에만 강조되고 있고 일반 기업하고 동일한 법 규정성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에 따라서
지금 중증장애인 고액의지 어려움 및 양질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면 사실 이미 다른 지역에 그나마 부천 지역은 사실 아직까지 부천 내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설도 예측한데 내년까지는 유지되더라고요. 내년이 넘어서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에는 이미 뭔가 하면 근로인 구조조정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하고 있고, 또 임금 삭감하고 있고, 근로자가 훈련생으로 다시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벌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난 10월 20일 날 광화문에서 저희들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분들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시에 감히 미리 이제 건의드립니다. 정부 정책, 저는 조만간인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분명히 보완적인 정책은 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이걸 버틸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냐. 2, 3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좀 이렇게 문화복지 선도하는 부천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줘서 그 사이에 좀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저희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희들 연간 사업주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취업하시면 4대 보험 받잖아요. 내 월급에서 되는 거 있지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연간 한 7천여만 원 됩니다. 얘는 또 더 인상되겠죠. 이 부분을 사실은 한시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현재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자리까지 저희는 견뎌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인력해서 저희들 복지부에서 내시한 그 장애인 이용자 대비 저희들 종사자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 말씀드리면 사람 직원 하나 사회복지사 한 명 더 보내준다고 해서 뭐 되겠냐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들 좀 복잡한 직무는 사실은 중증장애인분이 아니라 저희들 일반 종사자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종사자를 한두 명 더 붙여주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에 대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 좀 지원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 수익금에서 장애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뭐 전기세 이런 것들 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시면 장애인분들 인건비로 그것이 전환될 것이라에 대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좀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저희들 일반 사업체하고 다르게 저희가 적립금이나 투자금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월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공공재 납품 가능한 이런 투자들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관내 우수기업체 저희들 장애인들 인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조업이 불황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관내 우수기업 중에서 좋은 일거리를 저희 사업장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